신기한 스쿨버스, 비행기에 매달린 아놀드, 날개의 원리. 프리즐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견학 수업을 떠나요. 이번에 모형 비행기 대회에 갔을 때도 우리는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죠. 모형 비행기 대회가 열리는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모두 학교에 모였어요. 팀과 완다는 매우 들떠 있었어요. 대회 나가기 위해 모형 비행기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팀과 완다는 자기들이 만든 모형 비행기가 꼭 상을 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와, 저 날개 좀 봐! 아놀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는 날 수 없어. 팀이 한껏 뽐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난다고? 아놀드는 프리즐 선생님이 제발 이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프리즐 선생님은 씩 웃으며 모형 비행기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설마 지금 이 작은 비행기로 견학을 가려는 건 아니죠? 아놀드가 소리쳤어요. 아놀드, 너 어떻게 알았니? 나 아까부터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리즈, 휴대용 축소기를 가져오렴. 프리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프리즐 선생님은 팀과 피비, 리즈에게 땅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라고 했어요. 정말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아놀드를 놔두고 말이에요. 프리즐 선생님이 휴대용 축소기의 다이얼을 돌려서 피비에게 건네주었어요. 피비가 축소기로 우리를 가리키자 우리는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졌어요. 우리는 바로 모형 비행기에 올랐다 안전띠를 맸지요. 완다, 저 푸른 하늘은 네 거란다. 자, 출발! 프리즐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완다가 조종 속에서 외쳤어요. 완다, 이 비행기는 장난감이잖아. 렐프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알아. 완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피비가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돌렸어요. 모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윙윙 거렸죠. 팀이 무선 조종기를 작동시키자 모형 비행기는 운동장을 힘차게 달렸어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비행기가 마침내 날아올랐어요. 휘, 윙. 지금 우리가 날고 있어요. 모든 게 굉장했어요. 공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어. 희샤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이 있어야 비행기가 뜰 수 있지요. 프리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 서 있던 피비가 무선 조종기에 달린 조종관을 잡아당기자 우리는 하늘을 향해 곧장 솟구쳐 올랐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피비는 궁금해했어요. 그때 키샤가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약해졌어. 비행기가 점점 느려지잖아. 완다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내 보고서에 따르면 비행기 앞부분이 위로 똑바로 향했을 때 비행기가 지금처럼 멈추는 것을 실속이라고 해. 도르시엔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속? 비행기가 더 이상 날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 랄프가 물었습니다. 으아! 비행기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의자를 꽉 붙들었어요. 그때 피비가 재빨리 조종관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죠. 휴. 비행기의 앞부분이 아래로 향하면서 비행기는 간신히 다시 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비행기 주위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행기가 떠 있을 수 없어. 그럼 떨어지는 거야. 곧 모형 비행기 대회가 시작할 거예요. 팀은 무선 조종기를 들고 모형 비행기가 내릴 곳을 찾아다녔죠. 그때 팀이 발밑에 있는 쌍안경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선 조종기가 팀의 손에서 날아가더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렐프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선 조종기가 부러진 걸 보고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이 비행기는 지금 무선 조종기로 조종되는 게 아니야. 제멋대로 날고 있어. 우리는 덜컥 겁이 났어요.
모두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우리는 계속 날아갔어요. 학교를 지나고 집들을 지나 도시 밖으로요. 도와줘요! 살려줘요! 구해주세요! 언제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렐프가 비행기의 옆에 붙은 손잡이를 아래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걸 누르면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히려 날개가 위로 확 접혀버렸어요. 이게 아닌가 봐. 다시 해보자. 렐프가 소리쳤습니다. 와! 갑자기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날개를 다시 펴야 해. 완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비행기 바깥쪽으로 몸을 최대한 기울여서 날개를 힘껏 밀었어요. 척! 날개가 척척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휙 하고 바람 소리가 났죠. 우리는 하나, 둘, 셋 소리에 맞춰 날개를 똑바로 맞췄어요. 하지만 카를로스와 도로시에는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비행기 밖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카를로스와 도로시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날개에 매달렸어요. 날개가 비행기를 받쳐주고 있네? 그럼 날개를 받쳐주고 있는 건 무엇이지? 아놀드가 물었습니다. 그거 바로 바람이야. 바람이 날개를 스쳐 지나가면서 비행기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야. 완다가 아놀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편 운동장에서 팀과 피비는 우왕좌왕 어쩔 줄 몰랐어요. 리즈 서둘러, 선생님과 아이들을 찾아야 해. 스쿨버스를 구조용 비행기로 바꾸자. 팀이 말했습니다. 리즈는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단추들을 마구 눌렀어요. 펑, 푹, 픽. 스쿨버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스쿨버스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스쿨버스 위에 달린 날개는 계속 퍼덕거리면서 위아래로 흔들거리다가 쿵 떨어져 버렸어요. 왜 날지 못하는 거지? 날개 주위에 바람이 없거든. 리즈는 다시 한번 단추들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버스가 헐떡거리면서 탁탁 소리까지 났죠. 팡! 스쿨버스에 길다란 날개가 여러 개 생겼어요. 스쿨버스는 위로 천천히 몇 미터 정도 떠올랐어요. 리즈 잘했어. 네가 해낸 거야. 피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쿨버스는 다시 떨어졌고 날개는 휙 소리를 내면서 망가져 버렸어요. 날개가 너무 많았나 봐.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팀과 피비가 스쿨버스 때문에 쩔쩔 매고 있을 때 도로시엔과 카를로스는 엉금엉금 기어서 비행기 안으로 무사히 돌아와 있었어요. 아놀드는 여전히 걱정이 돼서 어쩔 줄 몰랐죠. 저것 봐, 프로펠러가 멈추려고 해. 아놀드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으면 날개 주위에 있는 바람이 약해지면서 비행기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이대로 프로펠러가 멈춘다면 다들 왜 그러죠? 프리즈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곧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아래를 내려보다 보았죠. 어떻게 내려가지? 하지만 완다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고 조종사에게 불가능은 없다! 생각해봐. 우린 비행기를 움직일 바람만 있으면 돼. 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도 불지 않잖아. 카를로스가 말하자 선생님이 머리 위를 맴도는 독수리를 가르쳤어요. 저거야 독수리. 조새가 비행기를 날게 할 거야. 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르더라도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죠? 완다, 새는 날개를 퍼덕거려서 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새가 아니야. 아놀드가 말했습니다. 맞아, 아놀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는 날개를 퍼덕거리고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돌리지. 모두 같은 원리란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펠러를 돌려요? 카를로스가 묻자 선생님은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페달을 돌리라고요? 차라리 이 나무처럼 여기에 가만히 있자. 우리는 프로펠러와 자전거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독수리의 발에 밧줄을 댄 후 비행기에 묶었죠. 독수리가 날아오르자 비행기도 뜨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완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자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날개 주위에 바람이 불고 있어. 비행기는 지금 우리 힘으로 나는 거야. 완다가 말했습니다. 아놀드는 독수리를 풀어주려고 비행기 위를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하지만 아놀드는 밧줄을 푼 다음 미처 손에서 놓지 못해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아놀드는 하늘 수 없이 밧줄을 잡고 독수리의 꼬리같이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독수리의 깃털을 꽉 잡았죠. 아놀드, 독수리가 꼬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프리즈의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어대고 있어요. 마치 조종하듯 말이에요. 비행기 쪽으로 독수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놀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구나.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놀드는 독수리의 꼬리를 부드럽게 비틀어서 돌렸어요. 우와! 독수리가 비행기 근처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완다가 밧줄을 잡자 아놀드는 재빨리 비행기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하지만 불쌍한 아놀드가 쉴 사이도 없이 비행기는 빨랫줄에 걸린 빨래를 푹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게다가 비행기는 뱅글뱅글 공중제비를 돌더니 뒤집어서 나는 게 아니겠어요? 한편 팀과 피비는 그때까지도 스쿨버스를 구조용 비행기로 바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쿨버스가 막 덜컹거리더니 진짜 비행기로 변하지 뭐예요? 스쿨 비행기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위로 휙 날아올랐어요. 건물에 부딪히겠어! 팀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리즈가 단추를 눌렀어요. 스쿨 비행기는 다시 한번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쭉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주 튼튼하고 빠른 비행기로 변했지요. 윙! 스쿨 비행기는 큰 소리를 내며 건물 위로 거뜬히 날아올랐어요. 그때 모양 비행기는 제멋대로 날고 있었어요. 정말 큰 문제는 이 비행기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종해야 한다는 거야. 아놀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놀드, 넌 천재야. 비행기에도 새처럼 꼬리가 있어. 꼬리에 세워진 부분이 방향키고 양옆으로 누워있는 부분이 승강타야. 야, 아놀드, 네가 가서 조종해봐. 완다가 아놀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놀드가 싫다고 말하기도 전에 프리즈 선생님은 아놀드에게 바람막이 옷을 입혀주었어요. 아놀드는 안전을 위해 몸에 밧줄을 묶고 비행기 꼬리 쪽으로 기어갔어요. 비행기 꼬리에서는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해!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아놀드, 승강타를 위쪽으로 올려! 완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왼쪽 승강탄을 내리고 오른쪽 승강탄을 위로 올렸어요. 안 돼! 우리는 빙글빙글 두 바퀴씩 세 번이나 계속 돌았어요. 바로 그때 팀과 피비를 태운 스쿨 비행기가 그 근처로 날아왔어요. 저기 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아무도 저런 공중제비를 세 번씩이나 돌 수 없거든! 팀이 소리쳤습니다. 리즈는 조종실로 뛰어가서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자 스쿨 비행기가 점점 커지더니 활주로까지 있는 거대한 비행기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스쿨 비행기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리즈를 발견했어요. 아놀드, 왼쪽으로! 독수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완다가 소리쳤습니다. 아놀드는 너무 무서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잠시 후 아놀드는 방향키를 움직였어요. 동시에 왼쪽 승강타 위로 올리고 오른쪽 승강타를 아래로 내렸죠. 야호!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여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완다는 아놀드에게 비행기를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말했어요. 아놀드가 방향키와 승강타를 동시에 움직이자 방향키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는 모두 피곤했어요. 자전거 페달을 너무 오랫동안 밟아서 다리도 아팠죠. 우리가 과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승강타는 천천히, 완다가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다행히 쉬 하는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똑바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잠시 후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땅에 내릴 수 있었어요. 피비는 얼른 우리를 원래 크기로 되돌려 놓았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팀과 완다가 모양 비행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 반 친구 모두에게 돌리겠습니다. 완다, 그렇지? 팀이 말하자 완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